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 49강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애국자였는가? 네 번째로 전두환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에 병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가 33 헌병대 대원들을 이끌고 공관으로 쳐들어가서 보안사령부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 그 헌병대 와 그 경비대가 이제 해병대였었는데, 그 해병대들 간에 총격전이 발생하고, 또 공관 내부에서도 총장을 연행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그 소령과 그 대위가 피격이 됩니다. 그 총소리가 나니까 옆에, 그러니까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장관 그 저택은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 노재현이가 이게 국방장관인데, 노재현이가 총소리를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생각이 돼서 자초지종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이 새끼 뭐 미친 새끼 아니에요? 도망을 가는데 지 마누라하고 딸년만 데리고 단국대학교로 숨어요. 단국대를 거쳐서 거기다가 그 군 후배인 놈한테 마누라와 딸과 마누라를 맡기고 나서 6번으로 와요. 6번. 6번으로 와가지고 6번 벙커 B죠. B 벙커에 와가지고 온갖 참견을 다 합니다. 뭐 함부로 군을 움직이지 말라는 등 지휘관들한테 이제 이지랄하고선 다시 지는 또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미 8군 영내에 있는 합참에 숨어요. 합참에 숨어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 한 2, 3일 정도 되죠? 그 후에 국방부에 나타납니다. 국방부 자기 그 장관실에 나타나서 여기 실을 점거하고 있던 보안사 요원들 반란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다. 근데 이 노재현이라는 놈은 전두환이가 청와대와 박정희 대통령 그 자택, 그 다음에 정승화 총장 자택에서 압수수색해온 돈 한 6억인가 7억을 여기저기 뇌물을 줄 때 그때 5천만 원을 받아 처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재현이는 이게 저 전두환이 편을 드는 일종의 꼭두각시 새끼예요. 이게 뭐 겸사령관을 지휘해서 뭐 이렇게 군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제목이 아닌 거예요. 완전 양아치 같은 놈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반란군 편을 들어가지고 반란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만 또 전두환이한테 그렇게 큰 대접도 못 받습니다. 이 당시 반란군의 핵심 주역들이 누구였느냐면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위해서 보안사, 그 다음에 수경사 예하의 특전사 예하의 일공수여단, 그게 박희도 준장, 그 다음에 삼공수여단 최세창 준장. 이 최세창 준장은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공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김호랑 소령도 사살하고 이렇게 해서 체포하는데, 그 다음에 오공수 여단이 장기호 준장, 그 다음에 구사단장이 노태우였고, 그래서 노태우 밑에 이필섭이가 지휘하는 29연대, 그 다음에 30연대, 이걸 두 개 연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하죠. 그 다음에 30경비단, 단장은 이제 장세동 대령이고, 그 다음에 33경비단, 단장은 김진영 대령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내다가 김영삼에 의해서 한 칼에 날아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4단장이 박준병, 71사단이 이제 예비사단인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회 소속 군인이더라 이거예요. 하나회라는 그 군대에선 있을 수가 없는 군대 내 사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또 좀 뭉친 무슨 결사대 같은 그런 조직,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전두환이가 반란에 성공을 하는데, 이때 유일하게 반란군에 맞섰던 병력이 있었으니 그 병력이 바로 특전사령관 정병주의 명령을 받은 구여단이에요. 구여단, 구공수여단. 구공수여단의 이 양반은 윤흥기 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소속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공수가 쳐들어온다. 쳐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와 버리면 뭐 반란군 놈들 다 잡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도 노태우가 회상을 하잖아요. 야, 그때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살할 생각도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막 이렇게 회유하고, 아니 아군끼리 피를 흘리면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이 반란군 놈들이 시간을 벌려고 거기에 넘어가요. 그리고 또 육군 위에 있는 상급 부대에서도 부대 돌아가라고 철수 명령이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구공수가 철수를 해. 그러고 나서 반란군이 서울을 다 장악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전두환이 세력들은 참 간교한 겁니다. 간교해. 지네들은 전방에 있는 군인대를 끌고, 물론 전방에 있는 군대를 움직이려면은 한미 협정에 의해서, 한미 군사 협정에 의해서 미군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안 하고 2개 여단, 1개 사단이 보통 3개 여단 아닙니까? 3개 연대 아닙니까? 2개 연대를
뽑아가지고 서울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공로로 노태우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선 12.12 군사반란이 싱겁게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나서 뭐 논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환이는 거칠 게 없는 거야, 거칠 게. 그 중앙정보부로 접수하고, 니들 새끼들아 반란군 편에 섰으니까 니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검찰, 경찰 이런 애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니들 새끼들아 왜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그 소나기에 딱 틀어지고, 장관은 어쩌질 못하겠으니까 차관들, 각부 정부 관료의 차관들을 지멋대로 소집해서 지가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다가 못해서 정승화가 전두환이 저 새끼가 좀 이상한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보내버리려고 그러다가 이 간신배 같은 노재현이 이 새끼가 그걸 김용유 차관을 통해서 전두환이한테 얘기를 해줘서 전두환이가 거사를 성공하게 만든 장본인, 진짜 나쁜 놈이라 말이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허수아비 대통령 최규하를 앞에다 두고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했는데 여기에다가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사인 받으러 가니까 최규하가 무슨 소리냐, 정식 지휘계통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갖고 와라. 근데 국방부 장관은 숨어 있었다니까요, 3일 동안. 그 전두환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건 빨리 허가를 맡아야 자기네들이 반란군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보일 텐데, 그짓 못하겠으니까 막 발칵 뒤집혀서 노재현이 집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뭐 다닐 만한데 다 쑤셔봤죠. 근데 지발로 나타나잖아. 지발로 국방부 장관실에 나타나서 잡히잖아요, 노재현이가. 그래 이제 노재현을 붙들고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조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사인해. 사인하고 그걸 같이 이제 노재현이랑 같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렇게 됐다. 이 새끼가 노재현이가 적극적으로 전두환이 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최규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았다 그냥 사인을 해서 이게 무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거칠 게 있어요? 저기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서리,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자기 스스로를 임명하고 중장으로 진급을 해요. 전두환이가. 그러면 자기는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야. 그러면 우리나라 권력의 정보를 다 한 손 안에 쥐고 있는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된 거다, 이게. 그런데 국민들은 어디 그래요?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유신 독재 헌법 끝내버리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열화와 같은 들불이 일어난 거죠. 대학생들을 위시해서 뭐 매일 거리에 나와가지고 정권 물러가라 이러면서 최규하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이제 시위를 벌이다가
5월 17일 날, 그러니까 1980년이죠.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 계엄령이 돼버린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민주화를 해야지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주화를 시작해야 될 판인데 무슨 전국 계엄령을 오히려 확대하는 법이 어딨냐? 이러면서 이제 막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그 당시에 5월 18일 날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총 걸기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 그랬어요. 폭도들이 막 날뛴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만든. 이때 당시 그 전두환이가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야 뭐 실상을 보도를 하겠어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으니까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막 보내면 뭐 전국으로 흩어지는 건 삽시간인데, 그때 당시 휴대폰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냥 뭐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무서우니까 언론들도 전두환이 위세에 꼼짝 못하고 그냥 전두환이가 하려는 대로만 한 거죠. 그때 그 전두환이 그 밑에서 그 언론을 주무르던 사람이 그 허문도라는 인간이 아주 그 쓰레기 같은 인간, 허문도. 그래서 삼허라고 하잖아.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역사의 죄인들이죠. 그 이제 5월 29일인가? 5월 28일인가? 유혈 5월 29일인가? 계엄군을 광주로 보내가지고 파병시켜가지고 시민들의 걸기를 진압을 합니다. 그때 명목이 뭐냐면 자위권을 발동한다 이랬어요. 자위권 발동. 자위권을 발동해서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사살해라 그래서 사살 명령을 내려요. 사살. 시민들을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린 거죠. 이 계엄군이. 이때 당시 이 계엄군에 파병됐던 사람들이 1958년생, 1957년생이 주동이었어요. 주가 됐어요. 주. 58년생, 57년생 애들이 지금 66살, 67살 이 정도 먹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계엄군이 돼갖고 광주의 시민들을 M16으로 사살하고 막 이렇게 몽둥이로 죽이고, 그 사진 찍어오는 거 보면 끔찍해요. 여대생을 붙잡아가지고 대검으로 막 가슴을 푸게 파고 막 아주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 만행을, 그때 당시 그 광주에 있었던 그 독일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서방 세계에다가 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서는 다 한국에 지금 한국이 거의 내란 상태에 이르렀다 하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걸 이제 내보내고 막 그랬죠. 우리만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거나 말거나 전두환이는 이렇게 죽인 다음에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도 길어요.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야, 5월 30일 날. 그러니까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박정희 흉내를 낸 거야, 그대로 전두환이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흔듭니다. 그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 권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니까. 그리고 명목상인 대통령 최규하한테 막 압박을 하는 거죠. 너 빨리 물러나라 이 새끼야. 이렇게 조지니까 최규하가 목숨이 아까워갖고 8월 달에 자진하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29일 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8월 29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대통령 후보로는 전두환이가 단독이 돼서 무난히 당선돼서 3일 후에 대통령 취임을 하죠. 정식으로. 그게 뭐 10월 달에 대선 10월. 그리고 10월에는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게 이제 제5공화국 헌법이 되는 건데,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는 단임이야. 7년 단임제. 세상에 대통령 임기가 7년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대통령을 2번 해먹는 거야. 전두환이는 4공화국에서 한 번, 4공화국에서 한 번, 5공화국에서 한 번. 이게 대통령을 2번 해먹어요. 그리고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언론 통폐합을 하고, 그때 이제 TBC라는 동양방송이라는 텔레비전국이 KBS 제2TV로 바뀌어요. 그리고 각종 그 신문들 웬만한 건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 규제가 들어가. 정치활동 규제가 뭐냐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꼼짝 마라 이거야.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은 정치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 있었던 비서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래서 300몇십 명을 정치활동 규제자로 묶어놓고, 정치를 아는 사람들을 정치활동 규제법으로 묶어놓고 출마하지 못하게 해놓고 지네들 입맛대로 만든 당, 그게 민주정의당인데,
민주정의당, 줄여서 민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한국당, 줄여서 민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민한당.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그냥 이걸 줄여서 국민당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세 개의 당만 정치 활동을 허락해주고 대다수의 전두환이한테 협조한 정치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민정당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챙이들은 민한당으로 간 거죠. 근데 민한당이 찍도 못 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의석을 얻어요.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이건 공화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 조금 포함해서 이제 몇 석 이렇게 얻고 압도적 다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으냐면, 이게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민주도 좋고 정의도 좋잖아. 그런데 정의가 그때 어디 있어? 세상에 정의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민주정의. 지금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잖아. 사실 국민의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짐.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는 아주 똑같은 것 같아. 이래놓고서 이제 81년도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뽑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은 간선제야, 간선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힌 7년짜리 대통령을 해먹어요. 전두환이가. 그리고서 전두환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무식한 군인 출신인데.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80년에 프로야구를 제도를 도입해서 프로야구를 만들고 5개 구단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치를 해오죠.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아까운 참모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제가 지난번 최규하 대통령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박 대통령이 왜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던 게, 미국에서 지미 카터가 져요. 지미 카터가 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단 말이야. 원래는 리건이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한번 패한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는 도널드 리건이었는데 이제 그걸 레이건이라고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그 허구하게 많은 나라를 다 제껴놓고
5.18 광주 민주화 사태 때 이게 엄청난 인명학살을 자행한 한국을 제 첫 번째 나라의 방문국으로 택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중요해서였을까요? 레이건이가 온 게? 그때 레이건이 데리고 온 수행원들이 숫자가 무진장 많았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수사 요원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답시고 한편에서는 전두환이를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뭘 했느냐? 홍릉에 있는 그 한국 과학원,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기술원,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무기에 관련된, 미사일에 관련된 도면이 있으면 무조건 싸그리 다 몰수 뺏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대신 미국이 전두환이 너를 정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너는 한국의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런 빗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전두환이는 진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정권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 개발한 핵무기, 핵 개발을 미국 놈들이 와서 도면을 다 뺏어가게끔 방치한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 전두환이는 그 퇴임하기 전까지 그 각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몇천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몇천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뭐 통치자금으로 쓴다는 명목하에 세금, 정당한 돈이 아닌 돈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군대 뭐 사령관들한테 이렇게 뭐 김잣값 넉넉하게 뭐 이렇게 통치비에 썼다는 거야. 결국 나중에 이제 철퇴를 맞지만, 그러다가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87년도죠? 거의? 그때 이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그 경찰이 엉뚱한 발표를 하죠.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알고 봤더니 물고문을 해다가 질식사해서 죽은 건데.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 막 연일 데모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헌법 개정 약속하고 6.29 선언이라고 그러죠. 그걸 노태우가 이제 노태우한테 시켜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노태우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갖고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짓말로 해서 노태우가 37점 몇 %를 가지고 이겨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전두환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며 반란군 순회, 역사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죠.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의해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노태우는 이제 무기징역 받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사람들 피고인들 쫙 이제 해서 뭐 10년, 15년, 10년, 8년, 6년까지 해서 나눠서 쭉 봤는데, 그럼 뭐 합니까? 뭐 벌을 줬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뭐 몇 년 못 가갖고 그냥 사면 시켜줬죠. 어쨌든 간에
사면이 됐든 복권이 됐든 그건 차치하고 나중에서라도 그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그다음에 5.18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벌, 이것은 역사상 정식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죠. 뭐 아무튼 전두환이가 집권했을 때는요, 국민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전두환이가 그래도 경제는 잘했지 않냐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문해충들이죠. 전두환이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이 다 책 집어 던지고, 야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공부는 해 뭐하냐 그러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사법고시 준비하던 그 학생들도, 법대 다니는 친구들도 에이 독재 정권의 개가 되느니 시발 내가 차라리 낭인이 되겠다 그러고 다 육법전서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공부 안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데모하고, 그때 그렇게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 전두환이 때부터예요. 그 전두환이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루 실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군부 쿠데타 일으켜가고 성공했을 때는요, 그래도 웬만한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두환이 때는요, 한 99%가 다 이를 갈아서요. 저 전두환이 저 새끼 저러다 천벌 받지. 사실 그래요.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두환이 누가 동정합니까? 누가 전두환이 패거리 빼고는. 심지어 요새는 전두환이 손자도 전두환이를 손절하는 판인데,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우리 나라 역사에 미친 그 해악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랄했다 그럴까요? 악랄하고 무도하고 그런 정권이었다.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은 말로만 민주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상을 뒤집어 보면 아유 그 정반대였다. 그때 당시 쿠데타 주역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역사의 심판대에 서서 응징당했다. 그게 정확한 팩트일 거다 이거예요.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전두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